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1년 동안 기술 수업을 하게 된 장한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누군지 다 알죠? 여러분 1학년 때 선생님하고 기술을 모두 다 배웠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올해 여러분하고 기술, 그리고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라는 코딩 과목 총 2과목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각각 1시간씩 들어서 선생님하고는 일주일에 총 2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너무 좋죠? 자, 그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수업 듣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시간표 게시판에 매주 온라인 학습 시간표가 올라오죠. 시간표를 잘 보시고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1강이라고 적혀 있죠. 강의실로 들어오면 강의 제목에 1강, 2강, 3강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잘 보시고 이번 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기술처럼 1강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간표에 1강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1강-1, 1강-2 등등을 전부 수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3시 반까지는 모든 과목을 다 듣도록 합시다.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3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출결 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3시 반 전에 끝내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항상 마지막에 오늘의 과제를 선생님이 제시할 겁니다. 선생님 수업 스타일 알죠?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 절대 아니니까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댓글 달기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수업 목적으로 올리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료의 무단 이용, 배포,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합니다.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 꼭 지켜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수업하기 전에 여기 오른쪽 아래 보세요. 선생님이 아이콘 메이드 바이 어쩌고 저쩌고 써놨죠. 선생님도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지켜주세요. 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늘 첫 시간에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해요.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기술이 뭐지? 라고 물으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거요. 우리 엄마가 공부 말고 기술 배우랬어요. 등등 다양하고 아주 창의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요. 그러면 같이 딸려오는 게 있어요. 뭐죠? 스마트폰 박스가 같이 오죠? 그 박스 안에 항상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나는 스마트폰을 바꾸면 사용설명서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 손. 없죠.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도 사용 방법을 공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잘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써보면 아니까. 직접 해보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익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자, 옛날에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시인들이 불을 어떻게 만들었죠? 돌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를 비비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불이 생긴다는 거를. 원시시대 사람들이 마찰력을 이용해 온도를 높여 불꽃을 만들고 이를 연전도율이 높은 나무나 나뭇잎을 활용해 보존하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걸 겁니다. 원시인들이 처음부터 고기를 불에 익혀 먹었을까요? 처음부터 고기는 불에 익혀서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켜 더 맛있게 조리하고 고기 속 미생물과 세균 등은 온도가 높은 곳에 살 수 없으니 불로 조리하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엔 날 것으로 먹어봤을 거예요. 먹어보니 배가 좀 아프네? 심하면 식중독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바보는 고기를 일주일 보관해서 먹어볼까? 하고 썩은 거 먹고 하면 죽었겠죠. 이런 시도들,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고기는 익혀 먹는 것이 좋구나 라는 걸 습득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다 기억나죠, 이제?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선생님이 항상 두 번째 시간에 이 활동을 하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발해서 이렇게 섬에 조난을 당해요. 자, 그러면 섬에서 살아남고 이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자라는 모든 활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칼, 불, 망치, 오한마 이런 도구들 이야기하고요. 또 잘꽃, 화장실, 여러분이 살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들 이야기도 합니다. 또 배나 비행기처럼 타고 탈출할 것들, 그리고 섬 안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한 수레 이런 거 얘기하고요.
SOS 신호를 보내야 되고 또 라디오를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요. 음식, 물, 약 이런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니까 이게 기술의 종류로 분류가 됐었어요. 자, 칼, 불, 망치, 오한마 이런 도구들 어떤 기술이었죠? 제조 기술이죠. 잘 곳, 화장실과 같은 구조물들 어떤 기술이죠? 건설 기술이죠. 배, 비행기, 수레와 같은 것들 어떤 기술이죠? 수송 기술이었고요. SOS 신호, 라디오 어떤 기술이죠? 통신 기술. 자, 마지막으로 음식, 물, 약 이런 거 어떤 기술이었죠? 생명 기술이었죠. 선생님하고 1학년 때 제조 기술과 건설 기술 위에 두 가지는 배웠어요. 기억나죠? 자, 우리는 올해 수송 기술과 통신 기술, 생명 기술에 대해 배울 겁니다. 수송 기술을 1학기 내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오늘 수송 기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송 기술에 대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송 기술이 뭘까요? 선생님이 교과서가 설명하는 수송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 동물,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여기서 수송수단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 자전거, 기차, 드론, 비행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수송수단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 동물, 물건 등을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동물이 타고 다니는 것 말고도 물건이 이동하는 택배와 같은 기술도 수송 기술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송 기술은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이동할까요? 느리게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비용을 내서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저렴하게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이왕이면 저렴하게 이동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편리하게, 그리고 최대한 이왕이면 저렴하게 이동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수송 기술을 발달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수송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기술 시스템 두 번이나 배웠죠. 제조기술 시스템하고 건설기술 시스템. 선생님이 에펠탑 만들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투입입니다. 도구, 시간, 돈, 인력, 장비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과정이었죠. 개조기술에서는 만드는 과정, 건설기술에서는 건설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했었죠. 세 번째는 산출입니다. 완성품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완성하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치수가 맞지 않는다던가 재료가 적절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되먹임이라는 단계로 되돌아갔었죠. 피드백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겁니다. 되먹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비로소 기술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죠. 다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359페이지를 펴서 그려진 만화를 읽어봅시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준이가 친구랑 학교 앞에서 학교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만화 속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자, 먼저 투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수송 대상이 있어야겠죠? 준이와 친구가 여기서는 수송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송 수단이 있어야겠죠? 친구가 버스를 타고 이동했으니 수송 수단은 버스가 됩니다. 수송 인력 역시 필요한데요. 기사님, 버스 서버 관리자 등 버스가 수송하기 위해서, 버스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버스가 에너지가 있어야 이동하죠. 요즘 버스는 휘발유로 가는 버스,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 전기로 가는 버스 등등 굉장히 많은 에너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시설과 통로가 필요해요. 버스가 기름만 있고 태울 사람 기사님만 있다고 운영되는 게 아니죠. 도로도 있어야 되고 정류장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규칙들과 지원 시설이 있어야 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자, 과정은 어떤 걸까요?
수송과 관리가 여기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수송은 준이와 친구가 버스를 타고 집 앞에 있는 정류장까지 내리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수송이고요. 관리는 수송수단이 이상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거, 승객과 화물이 안전하게 수송되도록 관리하는 거, 수송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등등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기 과정이라는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산출은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 단계가 산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화 맨 아래에 보면은 준이랑 친구가 알맞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나요? 아니죠. 버스를 잘못 타서 준이가 당황하는 거를 끝으로 만화가 끝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투입이나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해서 알맞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수송기술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갔나요?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이 과제 제시하고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강-2를 꼭 수강해야 됩니다. 이거는 1강-1이었어요. 1강-2는 어떤 거냐면요. EBS 클래스에서 들어가면은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토론하기로 선생님이 열어놨거든요. 거기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 있죠. 그리고 3학년에 각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인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술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거기 적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욕설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이쁜 말 사용해서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하고 인사 나누면서 이번 주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